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근데 그 억울함을 벗기까지 무려 이런 세월이 걸렸습니다. 임방글 변호사님. 네, 때는 6년 전입니다. 2013년 7월인데요. 네. 경남 남해에 있는 한 노래주점에서 네. 경찰로 전화가 옵니다. 아주 다급한 신고 전화였는데요. 어허. 전화를 한 여성 50대 신모 씨입니다. 신모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지인 여성 A씨, 같이 노래방 사업을 하는 분이라고 해요. 네. 이분이 내 가방에 있는 돈을 훔쳐갔다. 빨리 이 사람을 잡아서 처벌해달라라고 신고를 하고요. 네. 증인이 3명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증인은 신고를 했던 여성과 신모 씨와 가까운 사이였는데요. 이 3명 모두 이 여성, 신고한 여성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언을 해줍니다. 아이고. 이렇게 되면은 신고한 사람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그렇고 아이고 맞아요. 이 사람이 훔쳐갔어요. 이렇게 되면은 전적으로 이제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한테 불리하잖아요. 그럼 재판까지 가게 됐나요? 그렇죠. 우선 경찰에서 수사를 할 때 이 고소인 신모 씨가 먼저 진술을 했고요. 어허. 증인 이 3명이 거기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럼 그게 전부 다 첨부가 돼서 검찰로 이제 넘어갔을 텐데요. 검찰에서도 보니까 모든 게 딱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성, 신고당한 여성을 절도죄로 기소하게 되고요. 이 증인 3명은요, 법정에도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선서를 하고 증언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단은 징역형은 받았지만 집행유예 1년이니까 일단 실형은 면하긴 했는데 이 유죄 사람이 판결을 받았죠. 네? 유죄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오윤성 교수님 이 상황을 보면은 증인이 1명 같으면 좀 뭔가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증인이 3명이나 됐어요. 이번 사건에서는요. 원래 이제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가지고 이 4개의 지점보다는 가장 그 이상적인 거, 안정적인 것이 바로 3개입니다. 오히려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증인이 3명이 나왔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여성 1명은 네. 범행 당일날 바로 이 피해자에게 자기가 갯돈 250만 원을 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신고자 즉 피해를 받았다라고 신고한 사람의 말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네. 돈을 갖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이고 네. 또 1명은 근데 범행 당일날 보니까 바로 이 그 유죄 판결을 받은 이 A 씨가 네. 노래 주점에 출입을 하는 걸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장소에 그 여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1명이 결정타를 날려버리는데 네. 바로 그 A 씨가 심 씨 가방에서 500만 원을 가져가는 것을 자기가 눈으로 똑똑히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 바로 이제 그 유죄 판결을 받은 이 A 씨 같은 경우는 꼼짝없이 도둑으로 이제 몰렸고 소위 이제 똘똘똘똘 말려버린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것이 그 실체적인 진실이 그대로 절도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놀라운 그 어떤 그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만 되면은 보세요. 증인이 3명이 그냥 딱딱 상황에 맞게 들어온 거 봤어요. 갯돈 탄 거 봤고 그다음에 500만 원 훔친 거 봤어요 하니까 경찰도 뭐 증인도 있겠다.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재판까지 가서 이 실제 이제 징역형은 면했지만 앞서 우리 임방글 변호사님 말씀처럼 유죄, 죄가 있다고 판결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경남 남해 그러니까 이른바 조그만 섬에 계시는 분들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미 낙인은 찍혀버렸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한 사람으로 찍혔다는 거예요. 최명기 원장님. 그러니까 그게 더 괴롭게 되죠. 우리는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보면은 도시는 너무 익명성이 보장이 돼서 외롭고 소외되어 있고 마치 시골은 익명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정겹고 따뜻하다로 나오게 되지만 모든 사람이 모든 나를 갖다 알고 있고 내가 말을 거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의 지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뭔가 불행과 나쁜 일이 있으면은 마치 관심의 감옥에 딱 갇혀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또 괴로웠을 거고요. 더군다나 오랜 동안 알아왔던 사람들이 본인을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커다란 집단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억울하고 저 3명만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치 온 마을이 자신을 따돌리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분이 그곳을 떠나게 됐는지 혹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지옥과 같은 고통성에 더 지났을 거고요. 떠났다고 하더라도 타지에서 고생을 하면서 본인이 축출되었다는 느낌 때문에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을 겁니다. 네.
사실 뭐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조그만 시골 마을이나 이제 이런 데서는 옆집 숟가락 개수까지 안다. 그 정도로 남의 집 사정을 속속들이 알 정도로 이 주민들 간에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동네에서 이제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한 사람으로 유죄 판결 받고 징역형 당장 이 교도소는 가지 않지만 이 집에서 생활한다 해도 유죄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저지른 사람은 낙인 찍히니까 뭐 어디 고개를 들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상황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김기혁 아나운서 더 할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그런데 3년 뒤에 반전이 벌어집니다. 반전요? 예, 반전이요. 그러니까 이 유죄 판결을 받았던 A 씨에게 또 다른 지인이 나타나면서 이 사건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 네. 이 또 다른 지인이 A 씨에게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 사정이 뭔가 하니 이 심 씨와 3명의 목격자들이 이제 재판에서까지 증언을 했잖아요. 네. 근데 심 씨는 그 신고한 사람이죠. 그렇죠. 네. 심 씨는 신고를 했고 3명은 이제 진술을 했는데 네. 이게 다 허위 신고고 거짓 진술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또? 예. 그러니까 이 억울함을 이제 풀기 위해서 이제 또 다른 지인이 A 씨에게 이 사정을 이제 털어놓은 거죠. 예. 이제서야 내가 털어놓는데 사실은 그때 신고한 사람하고 그 증인 섰던 사람들 다 거짓말이었어. 다 없던 말 만들어낸 거야. 이 말을 들은 이 유죄 판결 받았던 A란 사람 청천벽력 같은 얘기였을 거예요. 장희영 교수님 그럼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이거 재조사해달라고 당연히 경찰에 이야기했겠죠. 이 여성 그동안 아마 화병도 화병이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정말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3년 만에 누군가 나타나서 사실은 말이야. 네. 이 자체가 지금 결정적으로는 감사한 분위기는 합니다만 이분도 알면서 고르는 척 참았다는 거잖아요. 그 작은 동네에서 다들 여러 가지로 이 여성은 배신감이 느껴졌겠습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진술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재조사를 의뢰를 했고 네. 경찰이 재수사를 펼치면서 이 당시에 요 A 씨와 B 씨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라면서 혐의 없음으로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깁니다. 검찰이 3년 만에 재수사에 나섰고 다행히 이 여성 5년 만에 도둑 누명을 벗게 됐는데 결정적인 단서는 휴대폰 통화 기록으로 이 처음에 이 내가 도둑을 당했다고 신고했던 심 씨 그리고 증언했던 또 주변인들 3명 있었잖아요. 네.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의 그때 증언은 딱딱딱 맞아 떨어졌는데 반대로 여기서 하나가 딱 어그러지면 다 의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최초 신고했던 심 씨가 아까 경남 남해의 어떤 노래방에서 어쩌고저쩌고 했었는데 이 여성이 당시에 휴대전화를 기록을 보니까 경남 남해에 있었던 게 아니라 부산에 있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당시 진술이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모든 재조사에 들어간 이제 사람들이 다 걸려 들어갔고 결국은 도둑누명 벗은 여성 다행히 잘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심 씨와 또 여성 3명 그때 뭐 위증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무고와 위증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일단은 그 또 다른 지인 B 씨라는 사람이 여러 명 등장하니까 좀 여러분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애초에 이 신고를 했던 사람과 그 지인 3명, 저 사람 훔쳐가는 거 봤어요. 했던 사람 3명 빼면 4명이잖아요. 그 4명 빼고 또 다른 사람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서야 3년 뒤에 사실 그때 그 4명들 다 거짓말로 한 거였어. 했잖아요. 이 A씨가 그래서 신고한 사람과 나머지 증인 3명, 총 4명을 무고, 죄가 없는데 나한테 덮어씌웠다.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해서 재수사가 시작됐는데 재수사에서도 경찰은 그 진술 말고 다른 증거 없어 라고 다시 검찰에 넘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만천에. 이게 어떻게 드러나고 된 겁니까? 고윤성 교수님 그러면. 이 당시 이제 1차 수사를 했었던 경찰, 검찰 모두 이제 그 어떤 이 책임에서 자유수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 예,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경찰에서 재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진술 이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다시 이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씨, 즉 돈을 잊어먹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 사람을 무고와 위증 등의 어떤 범죄 사실 혐의로 해가지고 구속을 하니까 바로 이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자백을 하게 된 거죠. 뭐라고 했냐면 범행 동기가 주점에서 동업자였던 바로 그 피해자 A 씨, 즉 그 도둑으로 몰렸던 그 사람이 카드 대출
매출 대금 100만 원을 안 주고 연락을 끊어서 자기가 괘씸해가지고 허위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이 갑을 관계가 있던 그 3명에게 야 너희들 전부 다 목격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아는 그 지인인 장모 씨 같은 경우는 이 거짓말 잘할 수 있도록 우왕청심원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건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무고하고 위증 교사 혐의로 이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진술만을 가지고 한 사람을 범죄자로 우리가 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사를 했을 때 그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소위 알리바이, 즉 현장 부재 증명에 대해 가지고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수사의 기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부산에 있던 사람이 남해로 그 시점에 날아가 가지고 돈을 훔친 그런 것이 돼버렸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이제 경찰은 또 한 번 기회가 있었는데 이 재수사를 펼쳤던 이 경찰도 본인들이 이 재수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것을 밝혀냈었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제 그 수사에 있어서의 책임을 좀 이렇게 그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이 결국은 이제 검찰에 와가지고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과정상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요, 이 예전에 3인성호란 말이 있어요. 세 사람이 거짓말하면요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 그랬어요. 정말 그런 걸 딱 보여주는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었나. 그래도 검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모든 것 전말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그나마 억울한 누명 벗겨줬다는 점에서 다행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